정세를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이게 될까요? 보유세를 올리면요,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계속 모이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일부 또 나올 거예요. 몇 달은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점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엄청나게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시장이 무너질 때는, 위기 도출됐을 때 크게 하락하거든요. 근데 여기 돈 있는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공고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 없이요, 제가 정책 이야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오늘은 정책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7월달에 이제 우리 세제 개편이 예고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고가 주택에 대한 정세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에스크로 제도 또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월 이후에, 물론 7월달 이제 세제 개편 나오고 8월부터 어떻게 시장에 또 연결돼서 나오는지 같이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통계를 본 목적은 딱 그거 한 개예요.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그 흔적들이 통계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수성구라든지 해운대구,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외부에서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하면서 남은 게 통계로 남아 있고, 그걸 해석해서 다음 투자할 때나 선택할 때 참고를 하는 거거든요. 고가가 강남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강남 지역에 이제 이렇게 정세를 한다는 거는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세를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이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 강남 지역 어떤 지역인가를 잘 이해하면요, 이 정세가 큰 효과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강남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요, 매수를 하면요 굉장히 오래 들고 있는 지역이고요. 어디서 나오냐면 거래 회전율입니다. 재고주택 대비해서 재고 거래 회전율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강남이에요. 가장 안 판다는 겁니다. 가장 오래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래 회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딘 줄 압니까? 서울에서 구로구예요. 가장 활발하게 거래됩니다. 구로구하고 강남하고 거래가 많이 된다고 구로구를 더 좋다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거래는요, 반드시 이유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했잖아요. 한 개 뭔가 더 붙여야지 해석이 되지, 거래가 많다고 좋고 거래가 없다고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했잖아요. 강남은 거래가 없으면서 좋은 지역이에요. 지난 우리 시간에 제가 대형을 설명하면서, 대형이 매도를 하지 않아서 거래가 없는 곳이 있고요, 수요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전혀 다르거든요. 강남은 매도를 잘 하지 않는 곳입니다. 들고 있는 곳이죠, 많은 분들이. 근데 반대로요, 전세 회전은요 가장 많아요. 전세 회전율 또 최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가지고는 있는데 전세로는 돌린다는 이야기고요. 또 외부에서 사지는 못하지만 강남에 들어서 뭔가 학군이든지 뭔가 한다는 거잖아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자가 보유율이 낮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공급이 안 되니까 뭡니까? 그 공급을 투자자가 대신한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신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가 보유율이 낮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가 보유율이 높으면요, 전세가 회전율 엄청 높은 지역인데 자가 보유율이 높으면요 안 되죠. 다 자가 들고 있으면 전세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전세 수요는 가장 많은 곳인데. 그러니까 전세 수요 몰리면서 전세 가격 올리면서 매물가를 또 올리면서 투자자 또 불려오거든요. 또다시 자가 보유 낮아지면서 전세는 안정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구조가 뉴욕이나 런던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도시에 수요가 많은 곳에 신규 공급이 안 될 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공급이 돌아간다,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지금 정세를 했다는 거잖아요. 작년 5월달 종부세 있죠. 양도세 중과를 이제 5월 9일로 해서 종료됐잖아요.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 2022년부터 1년씩 계속 연장했었어요. 작년에 25년도 5월달에, 그러면 26년도에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서울 분들이 선택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서울 물건을 판 게 아니고요. 세종 물건을 팔았다고요. 왜 세종 물건을 팔았냐면 전국에서 세종이 외지인들이 가장 많은 물건을 많이 갖고 있어요. 1등이 어디냐면 수도권이고 2등은 대전 분들이에요. 근데 서울에 규제가 들어가니까 서울 물건 안 팔고요. 세종 물건 팔고 있다고요. 통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아시는 자료인데요. 여기 매매죠. 매매 물량이에요. 25년 5월달 이제 26년대 들어서 양곳에 중과를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여기를 물건 판 거예요. 늘린 거예요. 물론 그 외에 이슈도 있죠. 세종시로 뭐 청와대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물건 팔았고요. 서울은 물건을 안 팔았어요. 근데 최근에요. 최근 또 물건이 늘고 있잖아요. 사실 물량이. 규제 지역에 지금 빠져 있는 곳이 세종이거든요. 출구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출구 전략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는 출구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물건을 틀고 다주택자에서 한 채로 간다거나 가볍게 가는 거죠. 세금을 더 올린다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강남 물건, 서울 물건 들고 있는 겁니다. 서울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때요. 비싼 시점이거든요. 세종은 열고요. 여기는 쭉 줍니다. 3월 돼서 이제 하겠다고 이제 발표하죠. 예. 그때부터 급매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요때가. 그래서 KB의 시세에 가면요. 이때 살짝 급매가 났기 때문에 매가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강남구입니다. 3, 4, 5월 달에 마이너스 나왔고요. 6월부터 다시 플러스 됐거든요. 이 급매가 어떻게 늘었냐면요. 통계로 하면요. 4%에서 13% 정도 늘었어요. 근데 여기 다시 원래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플러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급하게 물건 판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살짝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도세가 다시 시작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 전세로 다 돌린 거예요. 전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안 팔고. 그러니까 여기는 물건 안 파는 곳이에요. 전세를 하든 뭐를 하든 이곳은 물건을 안 파는 곳이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세금을 어떤 보유세를 올리면요.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계속 모이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일부 또 나올 거예요. 나오면 또다시 몇 달은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점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엄청나게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무너지는 선거치 그렇게 공고하게 다져지는 거예요. 보통 시장이 무너질 때는 위기 도출됐을 때 여기서 크게 하락하거든요. 금리나 IMF 금융 이런 때 무너졌다고요. 근데 여기 돈 있는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공고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가 만약에 정세한다면 잠깐 효과 있을 수 있어요. 아, 보유수나 그거 싫어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렇게 보이고. 자, 또 하나는 전세 스크로우인데요. 전세금을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나갈 세입자한테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부가 하겠다는 이야기죠. 전세금이 애초에 집주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전세 깨있는 물건들은 다음 전세 세입자에게 연결되는 구조고요. 신규 분양단지에서 나온 것들은 그 전세금으로 막대금을 치죠. 그렇게 해서 전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 돈이 애초에 집주인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정부에 그거 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넣을 사람 없습니다. 아니, 전세금을 넣을 수 있는데 있으면은 굳이 왜 그렇게 할까요? 월세 놓죠. 그렇게 할 사람 없기 때문에 전세를 급속도로 줄여 나갈 겁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20년도 임대차 3법 나올 때요. 2+2 됐죠. 전세 투자가 급감했어요. 왜? 4년 돌 전세가 잘 없어요. 입주 단지에 여러분들 가보세요. 전세 가율이 50% 많이 떨어지는 40%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투자금 엄청 많이 묶여요. 그걸 4년 동안 묶어 놔야 됩니다.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입주 단지 여러분들한테 가보세요. 원래는 1000세대 정도 되면요. 입주 시점에 전세가 400개, 500개 나오거든요. 지금 100개, 200개밖에 안 나와요. 급락했다고 전세 매물이에요.
근데 저 전세 에스크로 제도까지 한다고요? 전세가 멸종됩니다. 멸종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는 건 맞는데요. 정부의 어떤 시장에 개입해서 저렇게 어떤 제도를 통해서 전세 늘리기는 힘들어요. 전세가 나오는 거는 매가 상승이라는 어떤 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전세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투자자가 과감하게 세금을 내면서 지금 전세하겠다 하죠. 종부세 올리겠다 하죠. 전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다고요, 지금요. 그냥 계속 급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정부의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시장의 어떤 움직이는 프로세스에서 이 전세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전세가 매매를 자극한다고요. 전세 상승률이 자극하는 거 아닙니다. 전세 매물이 작용해요. 전세가 없기 때문에 매매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통계를 하나 분석해 보면요. 전세 상승률이 아니고요. 전세 매물이 매매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세 수급을 지금 작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요. 그러면은 지금 7월, 8월 달 돼서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8월 이제 하면요. 고가에서는 지금 살 사람들이 크게 줄 거예요. 강남이나 이런 쪽이죠. 또 잠시 약간 위축되겠죠. 그 거래가 또 줄 겁니다. 저가에서는요. 전세가 줄기 때문에 강제 매수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외곽지에는 원래는 입주 단지에서 전세가 꽤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외곽지에 그 입주한 단지를 다 들어가서 클릭해 보니까요. 전세가 정말 없어요. 입주 단지에서도. 그리고 재고주택에 있는 그런 단지에는 거의 없고요. 원래 신규 단지에서 나오면서 그게 연결돼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끊겨 있다고요, 지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7, 8월 되면요. 매매 거래는 줄고요. 중심은 줄고요. 외곽은 조금 늘어나고요. 전세 매물이 급락하기 때문에 전세에서 매매를 갈아타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출도 좀 줄인다고 하잖아요. 저가 아파트들, 저가 지역에 움직임이 가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외곽이나 인천 외곽, 저가 지역들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뭐 정세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바라지 몰라도요. 제가 볼 때 효과가 또 있다 하더라도 2, 3개월에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중심 지역에는 약간 영향이 있지만 외곽 지역에는 더 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